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군무원 면접이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접을 마친 수험생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면접 후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는 면접 방식과 면접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렬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군 기술직 군무원 면접을 기반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실은 5개실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하게 배정되어서 각 실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입장을 하게 되면은 면접위원들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교수, 한 분은 군무원, 한 분은 현역 장교로서 이렇게 면접위원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수험생들은 면접실에 혼자 입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 소요 시간은 평균 한 10분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에 의하면 어떤 학생은 뭐 20분까지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학생도 있고 각 실에 따라서 그 소요 시간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약 10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개수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그 각 실에 따라서도 다른데 5개 내지 10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상황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입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갖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그냥 점수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사를 했느냐, 어디서 왔는데 무엇을 타고 왔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 완화하는 타이밍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좀 웃어주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완화하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마음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요 상황 질문입니다. 상황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황 질문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견하고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정연하게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신 것을 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면은 면접관들이 파생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경력과 살아온 그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던지는 파생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논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상황 질문은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논리성을 가지면서 또박또박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1번, 2번이 이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이제 상황 질문으로서 그때그때 임기응변과 얼마나 돌발적인 질문에 답을 잘 하는가 하는 순발력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사건이 발생한 연도와 그럼 이거는 객관성을 가져야 되겠죠. 몇 년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때의 주요 인물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성, 뭐 역사적인 그런 이거는 이제 좀 답이 있겠죠, 그죠? 이거는 주로 객관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뭐 또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4번 질문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혼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답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답은 없는데, 이것도 객관성도 없습니다. 이건 항상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잘, 일관되게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4번 질문은 받았다고 합니다. 자, 5번째, 군무원이 된다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뭐 이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논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상황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을 논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고 또박또박 답변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전공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들어오면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 있죠. 브레이킹 타임에서 분위기를 이거는 잘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적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질문을 이제 받을 수 있겠고, 세 번째 전공 질문 관련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럭키한 경우입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완화했죠. 상황 질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전공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경우인데, 자, 항상 이거는 상황 질문은 논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되고, 이것은 정답이 있습니다. 전공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공 질문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감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하면은 아주 럭키한 경우인데,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전혀 없었고 전공 질문을 먼저 툭 던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답변을 못했대요. 좀 어려워서 답변을 못했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상황 질문도 당황해서 논리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역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상당히 좀 뭐랄까 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아이스 브레이킹, 그 다음에 상황 질문, 전공 질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전공 질문은 항상 정답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공 질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전공 질문을 사실은 뭐 이렇게 면접 준비하면서 전공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1차 필기 시험이 곧 전공 면접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필기 공부하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직렬 같은 경우에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면 이 전공 면접은 아주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전공 면접을 준비하려니 특별히 준비해야 되고, 또 답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공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비전공자들은 불리한 그런 이제 요소가 되겠죠. 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전자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자직의 경우 뭐 여러 가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은 못하고, 전공 질문 전자직의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이 올해 나왔다고 합니다.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거 뭐 전자 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인덕터와 카패시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키르요프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통신에서 PM 변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 다음에 전자장비 중에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을 측정하는 장비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단락과 개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단점을 말해보라. 이 전공 질문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준비할 이런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항상 어떤 직렬이든지 간에, 지금은 전자직에 대해서 했지만은 1차 필기 공부를 깊이 있게 해주고 결국 고득점이면은 이 전공 질문들은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공 질문은 이렇게 면접한다고 해서 바짝 준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은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또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작년 경우를 예를 좀 들겠습니다. 같은 직렬인데 A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또 많다 보니까 B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면접이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학생은 A라는 도시에 배정을 받았고 어떤 학생은 B라는 도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A라는 도시는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줬습니다. B라는 도시는 아주 박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이게 기준이 점수 차이를 많이 편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또 문제시된 것이 창원에서 면접을 본 학생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습니다. 1차 점수에다가 면접 점수를 이게 굉장히 높게 주고 이거는 너무 낮게 줘가지고 창원에서 면접을 본 학생들은 다 합격을 해버리고 B라는 도시에서 면접을 본 학생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뉴스를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아마 국방부에서도 이 면접관들에게 분명히 주지를 했을 겁니다.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로 봅니다. 올해는. 작년에 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채점 기준 지침이 이렇게 하달됐을 거로 봅니다. 자, 올해 이제 지금 만약에 같은 도시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5개의 면접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의 면접실에 1실부터 5실까지 이렇게 배정될 건데 이것 1실과 2실에서 이렇게 점수 차이를 또 크게 둬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점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참 그래도 저희들 제자들 중에 1실에는 거의 전공 질문을 하지 않더래요. 근데 3실, 4실에는 전공 질문을 너무 어렵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면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1실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유리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3실과 4실에 가면은 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면접에는 운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준비도 마음가짐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때에 국방부에서 이 편차를 거의 많이 두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를 딱 배정을 하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시키면서 올해는 결론은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자, 또 결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는 1차 필기 점수가 매우 중요한 그런 해가 될 거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1차 필기 점수가 매우 또 중요했지만 올해는 특히 중요한 해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점수는 1차 필기 점수 50%와 면접 점수 50%로 합산해서 사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무원 면접 점수의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면접에서 당락이 많이 뒤바뀌는 그런 해였고 문제가 발생했던 해였기 때문에 올해는 국방부에서 면접 점수 편차를 크게 줄일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점수가 중요해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2021년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면접을 마쳤고 합격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에 이제 내년에 시험을 칠 학생들은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차 필기 점수를 최대한 높게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면접 걱정을 덜 하게 될 겁니다. 자,
올해 각각이 돼. 올해 이제 제가 예측을 해보면은 1차 컷 점수보다도 평상시는 이제 이거는 늘 있었던 말입니다. 1차 컷 점수보다도 20점 높게 합격을 하면은 이거는 뭐 면접하고 거의 상관없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차 컷이 50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0점이 높으면은 평균 점수가 70점이 되겠죠. 그럼 컷은 50점인데 이 학생은 면접 점수하고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 면접 점수에 대한 그런 편차가 적은 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5점 이상만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저 생각입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1차 필기 점수를 개우 합격하면은 진짜 불안합니다. 1차 필기 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아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면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우수하게 합격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임용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장점과 유리한 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수가 낮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사는 지역하고 원치 않는 그런 열악한 지역으로 이렇게 배정받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1차 필기 점수를 취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 군무원 면접을 마친 학생이나 또는 앞두고 있는 학생들 잘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차 필기 시험을 잘 준비하고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